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선왕TV 두 번째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2대 국회 2024년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도대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은 고성과 욕설과 싸움, 그리고 탄핵, 특검, 이거 외에는 들어본 사실이 없는 것 같은 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또 야당이 하고 있는 이 꼬라지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는지 마치 꼭 탄핵병과 특검병에 중독된 환자 같아 보여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투쟁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로 다소 높아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좀 더 끌어올리고 여당과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돌아올 경우에는 11월 내 재표결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돼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여당이 반대하면서 부결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또 말하면 잔소리,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끈질기게 김건희 여사를 못살게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국 해법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보려는 냄새도 납니다. 즉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재명 구속을 정치적으로 풀어보려는 속셈이라면 속칭 퉁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여론을 결집하고 여당과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끌어들여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오죽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님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라고 언급했겠습니까? 이재명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사법 리스크 방탄이고 이를 위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세트로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장애투쟁이 이재명의 마지막 동화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 위정교사 혐의 사건은 10일 뒤인 25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재명이 위정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매일매일 똥줄이 타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간철해보려고 장애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던 최상병 특검도 푹 식어버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김이 푹 빠져버렸지. 김민석이 치고 나온 얼토당토 않는 계엄령 논란은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지. 그러다 보니 급기야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판에 북한군을 보내는 걸 싸잡아서 한반도 전쟁 핵책 의구심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찻잔 속의 미풍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하나를 구하자고 나라 질서를 망가뜨리고 원칙과 법리를 훼손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국기문란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처럼 무엇이든 특검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검찰 존재가 왜 필요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모조리 탄핵할 것 같으면 선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황당무계가 이럴 때 적용되지 않겠나 싶은데 범죄자의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법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민주당처럼 국회에서 그것도 국정감사 시간에 범죄자들을 불러놓고 일방적 변호를 하듯이 하면 재판부가 뭐 필요가 있고 재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라는 국감은 안 하고 아까운 시간에 범죄자들 방탄하느라 시간을 다 빼앗겼으니 역대 가장 개판의, 역대 가장 최악의, 역대 낙제점 국감으로 국민적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각 상임위나 국감에서 검찰, 법원, 군을 장기판 졸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졸로 봤던 그들이 반경하는 아주 매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참지 않을 것이고 법원도 참지 않을 것이고 군도 참지 않을 것입니다. 자고로 아이들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고 했습니다. 22대 국정감사 뺏지단 고참들이 고성에 삿대질을 해대니까 멋모르고 달려든 초선들은 욕설을 퍼붓는 것이고 그 꼬라지를 보고 화가 국민은 수화기로 국회 현관문을 부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민주당 사람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막아내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허구한 날 김건희 특검만 외치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겼죠. 돈이면 환장하는 사람들인데 문호동 무임금이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섣부른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다가는 민주당이 쫄딱 망하는 역풍이 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92석으로 입법 폭거를 넘어선 입법 쿠데타와 공권력에 대한 온갖 행포를 벌였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치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쩌하죠? 몽땅 낙제점을 받았으니 창피를 한다면 300명 국회의원 모두는 내일부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머슴으로 뽑아서 국회로 보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가 이번 국감을
낙제점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직접 평가하는 것보다는 수많은 언론들이 어떤 점수로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몇 개만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감 끝까지 김건희 이재명 정쟁에 실종된 민생. 22대 국회 첫 국감서 김건희 이재명 의혹 재탕 삼탕 정쟁만 국감 무용론까지 나와 역대 최악 혹평 22대 첫 국감. 국감 사실상 마무리 욕설 고발 난무 낙제점. 국감 성적 D 범죄 수사로 변질. 민주당 독주 정쟁 맹탕 국감 국민의 정치 혐오만 키웠다. 이 정도면 솔직히 창피해서라도 배지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명 국회의원 여러분, 학교에서도 낙제점 맞으면 창피해서 자퇴를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점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대한민국 국회는 제가 철이 들어서 국회를 알고 난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낙제점이야. 갈수록 더 흉악하고 갈수록 더 흉파되고 갈수록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이런 국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아주 통째로 팔아버려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 책을 만들긴 했는데 우파는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책을 구입 안 합니다. 창고에 먼지가 서복서복 안고 있습니다. 제 안에 강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희노애락과 참 우리 속마음이 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들은 한강책 120만 부를 팔아줬는데 어떻게 돼서 좌와 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신기할 따라. 자, 어찌됐든 이런 국감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아서 우리가 바빠서 일일이 일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대신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보내놨는데 일을 안 했으면 국민이 해초를 들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머슴직에서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돼서 저런 꼬라지를 보고도 무덤덤한 국민들이 인구의 절반이 넘다는 게 참 대한민국의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정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